헌재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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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협력위원 이강수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저희 전국 비상시국회의의 상임 고문으로 활약해 주시는 저희 박성무 고문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자회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망해가느냐 아니면 국가가 다시 살아나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아주 절대절명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전국 이 비상시국회의는 오래전부터 잘못하는 이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이루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들이 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서 정말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우리 국민을 탄압하려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바람에 대통령은 이제 퇴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바라는 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가능한 빨리 1분 1초를 다서서라도 탄핵이 인용돼서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큰 위기에 빠져서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이고 말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외칩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여는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고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국 비상시국회의 이용길 상임 공동대표님께서 발언을 먼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앞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전국 비상시국회의 회원들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고 즉각 파면시킬 것을 요구하러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들은 매우 위급한 내란 정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임무를 다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8분에게 이러한 시민들,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해서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어려움과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심리를 이용하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내란을 마무리하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윤석열이 파면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윤석열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내란 비상감의 실질적인 멘토이며 또한 극우 세력들을 끝까지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우연정당, 내란정당, 국민의 힘에 대한 우연정당 해산 소송의 임무를 또한 헌법재판소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심리에 진행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우리 집의 투쟁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사법체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꿋꿋한 통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시민들, 국민들은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간곡한 기대와 요구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말씀 열어주신 이용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어서 저희 함께 공동대표로 수고해 주시는 김혜영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후한 무치와 인면수심. 저 건너편 잘 들으세요. 음식과 말은 가려서 먹고 가려서 하라고 했는데 워낙 세상 살기가 힘들어 음식 가려 먹기는 무척 힘이 들지만 말은 가려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웠다는 인간들이 말을 가려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싶지만 윤석열을 의한 12.3 계엄령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후한 무치와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알맞을 것입니다. 현재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과 국진당 국회의원 나부랑이들이 내뱉는 말과 행태들을 보면 정말 전입가경 갈수록 태산입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뻔한 거짓말인데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반복하는 데서 이 사태를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면 탓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국민이 두 손 잡고 조용히 있다면 나라를 망치는 공범일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면수심, 후한무치, 얼굴은 인간이 돼 마음은 짐승이고 낯가죽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은 바로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령과 내란 사태에 임하는 저들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고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9가지지만 8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근본이 없는 자다. 근본이 없는 자이니 근본이 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첫째, 독립기념관장에 반독립적인 인물 친일파를 임명하고
둘째, 국가인권위에 가장 반인권적 인물들을 임명하고, 셋째, 통일부에 가장 반통일적인 인물을 앉히고, 넷째, 국방부의 국지전이나 유도하는 가장 반국방적인 인물을 앉히고, 다섯째, 감사원에는 가장 반감사원적 행태를 보이는 자를 핵심으로 앉히고, 여섯 번째, 방통위에 가장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인물을 앉히고, 일곱 번째, 국민권익위에 가장 반권위적인 인물을 앉혔고, 노동부 여덟째, 노동부 장관에 가장 반노동자적 인물을 앉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윤과 이자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만 골라서 국가 주요 보직에 앉혔습니다. 이런 자인이 어찌 탄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자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썩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치주의의 실현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견광부회하는 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온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일으킨 이번 사태로 인하여 윤을 탄핵하면 폭동과 내전도 불사하고자 하는 윤의 지지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몰고 가는 이 사태를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다시 올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를 자복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아는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회복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윤과 그를 변호한답시고 나선 저 웃기고 모자르고 뻔뻔하고 아주 기괴한 윤의 변호사들의 모습에서부터 적어도 우리는 저런 인간들이 되지는 말자는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다시 더 큰 수렁으로 빠질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이 나라의 정치적 법률적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윤에 대한 탄핵 심판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지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준엄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무도하고 뻔뻔하고 무지한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품격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잘 들었어요? 들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입 닥쳐요. 감사합니다. 저 내란 세력과 거기 그 군사 쿠데타에 동조하는 내란 옹호 세력들에게 그저 따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인간적인 도리를 들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김혜영 그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잠깐 조금 전에 해프닝도 하나 있었는데요. 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자기 편인지 상대편인지 분간도 못하고 비타민제라고 하나 줬다가 도로 뺏어가더만요. 아마 자기네 편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네. 자,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이 상황이 진정되면은 아마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민주헌정 질서를, 민주공화제를 지키고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과 또는 내란과 쿠데타를 옹호하는 정신을 나간 사람들의 충돌이었다고, 그런 과정은 곧바로 정리됐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시간이 남았는데요.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기자회견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구호를 간략하게 한 번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헌정질서 수호하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자,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는 집회가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집회 금지 구역에서 기자회견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될 텐데요.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비상시국회의의 의견서를 서울 참교육 동지회 총무부장이신 서우현 선생님과 AOK 한국 운영위원이신 홍덕진 목사님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 촉구 전국 비상시국회의 의견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맞이한 내란의 밤부터 주권자들은 군사독재의 망령을 물리치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열도로 뛰쳐나왔습니다. 한겨울에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주권자들은 여의도와 남태령, 한남동과 광화문에서 탄핵의 광장을 지키며 거대한 연대를 이루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란에 버금가는 사태로 인하여 국가가 입고 있는 피해가 지대합니다. 국격 추락으로 국민들의 자부심이 크게 훼손되고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가 퇴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대외 신인도 하락은 국제 통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경기 불안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은 온갖 핑계와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극우 세력의 결집을 선동하였고 새해 들어 극우들이 조직적으로 세력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무법 사태를 불러온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신분증 검사와 4.3 검증 시도라는 해괴한 작태까지 자행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습격하고 불지를 따며 공공연히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되새기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계승해온 전국 비상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란 세력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단죄의 시간을 지연시키며 헌정 질서 유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세력화할 것을 선동해왔으며
불법적으로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준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채에 대한 도전을 확산시킬 뿐입니다. 이런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에 의해 마땅히 중단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헌재의 파면 결정이 지연될수록 내란은 내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민주공화정의 파괴의 대상일 뿐이고, 저들은 이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헌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진영대결의 국면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조차 불복할 것을 선동해가며 세력화에 나서고 있고, 이는 헌재 결정 후에는 민주공화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과 일부 내란 세력들의 충돌이 내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셋째, 헌재는 피의정 청구인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여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고, 그날 밤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 시도와 이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은 TV와 SNS로 생중계되어 내란 회칙의 증거가 되었고, 전 국민이 내란 시도의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전의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란 수계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에 반대 군대를 동원, 국민을 향해 총을 들게 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할 때 이에 선동당했던 이들에게도 민주공화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전국 비상시국회의 의견서를 낭독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후에는 저희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표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본 의견서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앞으로 알려줘야지. 지금 전부